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링컨 올류 에베이터입니다. 보시기에도 상당히 크죠. 길이가 5m, 너비가 2m를 넘습니다. 그리고 차 높이만 해도 1.7m를 훌쩍 뛰어넘어서 1.8m에 육박하는데요. 휠베이스만 해도 3m를 넘죠. 상당히 큰 아메리칸 풀사이즈 SUV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더 이상 호화로울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최고급 수준의 인테리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테고요. 파워트레인 V6 3.0 트윈터보 엔진에 10단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그래서 405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는데요. 자, 지금 막 한국 시장에 도착한 링컨 올류 에베이터 타고 오늘 시승을 즐겨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대단한 크기입니다. 역시 아메리칸 스타일의 풀사이즈 SUV라고 할 만큼 대단한 크기인데요. 덩치 큰 양키 미국 사람을 보는 듯한 인상입니다. 비행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편안한 비행, 이 차의 컨셉입니다. 차체 곳곳에 항공기에서 응용한 디자인 요소들을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면 모습부터 볼까요? 좌우에 LED 헤드램프, 링컨 패턴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아래쪽으로 두툼하게 크롬 라인을 배치해 놓고 있네요. 보닛 위에는 몇 개의 라인을 그어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자, 측면 모습에서 항공기, 비행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루프라인을 한번 보시죠. 뒤로 갈수록 살짝 낮아지는 루프라인, 항공기의 유리한 곡선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차창을 따라서 크롬 라인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뒤편 뒷필러에는 크롬 라인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선 처리가 역시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유리한 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체 측면 아랫부분으로도 크롬 라인을 두툼하게 배치하고 있고요. 앞뒤로 구디어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7540R 22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휠 디자인도 항공기의 터빈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휠 디자인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뒷모습 좌우에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를 서로 이어주는 빨간색 리어 가니시 라인이 견고한 수평 라인을 이루면서 뒷모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범퍼 아래로 트윈 머플러를 좌우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크롬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면으로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오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열 시트까지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아래로 또한 별도의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짜임새 있게 이 공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렁크 우측에 보면은 3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전동식으로 3열 시트를 접을 수 있습니다. 좌우 시트를 별도로 접을 수도 있고요. 함께 작동시킬 수도 있게 했고요. 그 아래 12V 전원 소켓 별도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올라와 앉았는데요. 아주 호화로운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모두 3개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플라이트, 데스티네이션, 샬레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승차는 항공기를 테마로 한 플라이트 인테리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좌우 폭이 아주 넓죠. 몸을 기울여도 조수석 차창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시트에서 엉덩이를 떼야지 겨우 차창에 손이 닿는 정도의 아주 넓은 폭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좁은 주차장이나 골목길을 다닐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차체 길이도 5m를 넘죠. 이래저래 편하게 운전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대신에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3열까지 시트를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 2열은 좌우 독립된 2개의 시트만 적용을 해서 좀 더 넓은 여유로운 공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 딱 보시면 가죽 재질로 대시보드, 시트, 도어 트림을 다 덮고 있죠. 스티어링 휠까지 가죽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페이샤 부분은 이런 금속 재질의 인테리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나무가 없군요. 가죽과 금속, 나무가 고급 인테리어의 3요소라고 하는데 뭐 굳이 나무까지 넣지 않아도 가죽만으로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트를 조절을 해보는데 시트가 무려 30방향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전동 조절이 되고요. 등받이 양옆의 날개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밀고 오고
뒤로 눕혀지고 앞으로 오고, 그렇죠. 그리고 시트 익스텐션 부분요, 시트 끝을 좀 더 넓혀주는 부분을 좌우로 구분해서 또 조절을 해줍니다. 왼쪽만 더 넓게 할 수도 있고요. 아주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석에 마사지 기능,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선택을 해서 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조수석에도 또한 가능합니다. 자, 이 안전 알림음료, 포드와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협업해서 만든 안전 경고음이라고 하네요. 상당히 듣기 편안하게 들리는 소리인데요. 12.3인치 모니터로 계기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모니터로 계기판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죠. 트림미터가 있고요. 연비를 보여줍니다. 타이어 공기압, 동력 배분, 차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주행 중에 앞뒤 타이어의 동력 배분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이 엄지손가락을 딱 대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작동하기가 편하네요. 이렇게. 자, 주행보조 시스템 버튼, 어댑티브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스티어링 휠 아래에 있는 이 버튼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조명을 받아서 조명이 켜지는 건데요. 이 부분들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스티어링 휠 아래서 손가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서 작동을 시켜야죠. 또 하나, 음성 명령 버튼을 엄지손가락이 닿는 곳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FM 97.3.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 차 오디오가 아주 짱짱합니다. 레벨 울티마 3D 시스템, 무려 28개의 스피커를 실내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어서 상당히 입체감 있고 현장감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B필러에 보면 번호 키가 숨겨져 있습니다. 도어를 터치를 하면 활성화되는데, 마치 아파트에 드나들 때 번호키 쓰듯이 번호키 눌러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죠. 포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도어 키패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센터페이셜 모니터 아래 3개의 버튼이 모아져 있는데요. 주차보조 시스템입니다. 주차보조 기능을 사용을 해서 종렬주차, 직각주차, 이런 부분들 탈출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차의 전후좌우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추가 설정해서 활성화시킬지 말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중요하고 자주 쓰게 되는 기능 버튼 3개를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얘기고요. 포드 링컨의 또 하나의 특징, 변속 버튼을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변속 버튼, 4개의 변속 버튼을 센터페이시 아래로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배치를 해놨습니다. 수납함을 닫아 놓으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열면 제법 넓은 수납 공간 만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안에는 이런 정도의 백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센터 콘솔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차 키도 보면 이 센터 콘솔 안에 딱 그 정위치 시킬 수 있도록 키를 위한 별도의 위치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12V 전원 소켓 들어와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차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컨저브 모드고요. 익사이트, 그리고 안정, 컨저브, 노말, 슬리퍼리, 딥 컨디션, 미끄러운 길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주행 모드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스포츠, 노말, 에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포드는 좀 더 다른 표현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센터페시아의 이 공조 버튼 뒤쪽으로 또 숨은 공간이 있죠. 별도의 또 수납 공간을 놓아서 여성들의 작은 핸드백 정도 놓아둘 수 있는 공간을 또 숨겨놓고 있습니다. 도어 포켓에도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 면에서 본다면 뭐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 2.7회전, 2.6회전 정도
하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5m가 넘는 길이고 차폭이 2m가 넘죠. 차의 덩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타이트한 조향 비율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어서 차에서 타고 내릴 때 또는 짐을 실을 때 차체를 낮춰줍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키를 소지하고 차 가까이 다가서면 자, 차체가 내려오죠. 뒷도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차체가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에 오르고 내릴 때 탑승하기 편하게 차 높이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좌석에 왔는데요. 3열 시트도 따로 있죠.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서요.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1열 시트에 무릎이 살짝 닿을 정도의 공간 확보하게 되는데 2열, 3열 승객들이 이 공간을 좀 적절히 나눠서 쓰면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가장 뒤로 밀면 자, 이 정도 넓은 공간 만나게 됩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죠. 머리 위로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뒷좌석에서 느끼는 어떤 그 고급스러움, 여유스러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 좌우 독립된 별도의 시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가 2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형 SUV, 벤이나 대형 SUV, 7인승 SUV 같은 경우에 2열을 2인승으로 만들어서 6인승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 차가 그렇습니다. 차 트림이 리저브와 블랙 레이블 2개의 트림이 있는데요. 블랙 레이블이 상위 트림이죠. 상위 트림에는 이렇게 2열 시트를 2인승으로 만들어서 좀 더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리저브인 경우에는 3인승 벤치 시트를 적용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시트죠. 상당히 넓은 센터 콘솔을 가운데 배치해서 수납을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들 작동을 시키든지 하면서 편하고 안락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선루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 깊은 센터 콘솔, 2개의 컵홀더, 풀사이즈 센터 콘솔을 2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별도의 공조장치도 들어와 있죠. 터치를 통해서 열선, 냉풍 가능하고요. 오디오도 뒤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USB 포트, 충전용 USB 포트가 있고요. 150W 23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포인트, 멀티탭을 배치해 놓고 있네요. 특히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전기 사용할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창이 아주 넓죠. 제 어깨인데 어깨 밑으로 이 숄더 라인이 내려와서 상당히 차창을 넓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고요. 필요할 땐 이렇게 선바이저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차창이 이렇게 넓은데 그 넓은 차창이 이렇게 완전히 수납된다는 사실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겠죠. 자, 시트는 또 이렇게 최대한 뒤로 이 정도까지 누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3열로 가보실까요? 3열을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 자, 3열로 가기 위해서는 2열 시트 위에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잡고 들어옵니다. 3열 시트는 좀 낮게 배치됐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하면 3열 시트에 들어와 앉게 되는데요. 의외로 생각보다는 넓은 공간입니다. 시트가 좀 낮은 느낌은 있는데 앞뒤 공간이 그렇게 좁지 않다 싶은 거죠. 2열 시트를 완전히 뒤로 하면 이 정도 공간이 됩니다. 좀 좁죠. 2열 시트를 완전히 앞으로 밀면 이 정도 공간이 됩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죠. 무릎 공간은 여유가 있다 라는 얘기죠. 다만 시트가 좀 낮아서 바닥에 무릎을 좀 세워서 앉는 그런 자세가 되는데 뭐 이 정도 3열 시트가 이 정도면 아주 대단히 훌륭하다 싶은데요. 컵홀더 있고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세워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3열을 위한 별도의 조명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3열을 위한 송풍구도 있네요. 3열에 이제 송풍구까지 있어서 3열에서도 에어컨 바람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앞좌석 2열의 이런 센터 콘솔을 3열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3열 시트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이제 2열, 3열 코멘트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이어가도록 하죠. 운전석으로 갑니다. 네, 출발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운 평화로
평화로운 자유로 올라섰습니다. 차 높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멀리 시야가 내다 보이고요. 또 함께 달리는 차들 약간 내려다보는 그런 SUV 특유의 그런 느낌 바로 전해집니다. 자, 주행 모드 보시죠. 아주 재미있습니다. 떨림, 익사이트.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자, 노면에 이런 그 자잘한 마찰제를 넣어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빨래판 길이죠. 더덕거리는 노면 소음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지만 신경을 거슬릴 정도다는 아니고요. 어차피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들리는 소음을 차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V6 3.0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 3.0 엔진 뭐 배기량이 크다면 크고 차체에 비해서는 작다면 작은 그런 엔진입니다만, 거기에서 뽑아내는 405마력의 힘, 작다고 무시할 수 없을 정도죠. 2395kg, 약 2.4톤에 달하는 몸무게를 거침없이 끌고 나갑니다. 상당히 가볍게 움직인다는 느낌인데요. 405마력의 힘을 10단 변속기가 조율합니다. 9단도 아니고 10단. 가장 높은 수준을 얘기할 때 흔히 9단이라고 얘기하죠. 정치 9단, 바둑에서도 9단이면 최고수, 자동차에서도 9단이 최고수였던, 최고 단수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10단 변속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단 변속기의 장점, 성능과 효율을 모두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같은 속도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기어 단수가 많아지는 거죠.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체의 높이를 조절을 해주는 에어글레이드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빨리 달릴 때 혹은 또한 그 짐을 싣고 내릴 때, 차에서 내릴 때 차체의 높이를 좀 더 낮춰줍니다. 자, 좀 달려볼까요? 자, 시속 100에서 RPM 체크 먼저 하시죠. RPM 약 1500, 10단 치고는 좀 높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1500, 10, 9, 8, 7, 6, 5, 4, 3. 3단까지 떨어지네요. 3단 5100, 520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3, 4, 5, 6, 7, 8, 9, 10단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라는 얘기죠. 주행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차로 유지 시스템 들어와 있어서 반자율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가볍게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듯이 쥐고만 있어도 차가 조향에 개입하면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달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테스트를 위해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보겠습니다. 앞차를 따라서 달려가고 있고요.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죠. 왼쪽으로 돌아 나가고요. 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경고가 나오고요. 다시 시속 90km로 달리는 중에도 조향 개입이 아주 부드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로 중앙을 잘 따라가고 있고요. 자, 속도를 잠깐만 올려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속도를 올려봤는데요. 자,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에서도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에서도 조향 개입이 상당히 부드럽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부담 없이 아주 편하게 이 시스템 즐길 수 있겠다, 누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운전이 편한 것도 편한 거지만 안전해졌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스펜션은 또 로드 프리뷰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로 앞부분을 미리 읽어서 거기에 서스펜션이 최적화된 상태로 그 노면을 지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단단한 하드한 서스펜션의 느낌이 있고요. 속도를 좀 올려보면 킥다운 버튼은 없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속주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엔진 소리도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참 듣기 좋은 소리로 차분하게 실내로 파고들고 있고,
바람 소리가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비행기에서 영감을 받은 편안한 비행, 편안한 주행을 이 차의 개발 컨셉으로 삼았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속도에 비해서는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 엔진 소리가 또한 그렇게 박력 있는 그런 엔진 소리는 아닙니다만, 고속에서도 엔진 소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만큼 상대적으로 바람 소리가 적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차체가 높아서 흔들림이 증폭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고속 주행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안정된 자세를 보여줍니다. 흔들림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아주 단단하게 노면을 딛고 고속 주행을 할 때 날개를 피면 날아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 비행의 느낌 잘 접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메리칸 럭셔리죠. 포드의 럭셔리 브랜드 링컨에서도 최고의 SUV입니다. 아메리칸 럭셔리의 진수를 이 차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는 물론이고요, 주행의 품질, 주행의 느낌까지 미국 차 최고 수준의 어떤 품질, 감성, 그리고 주행 성능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링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은 코파일럿 360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차로 유지, 충돌 회피 조향 보조, 후방 제동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이 적용된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도 들어와 있고요. BLIS,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고 차의 안전을 보조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차의 앞뒤로 차가 없는 거 확인하고요.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에 맞췄고요. 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잘 서는데요. 차 높이가 있죠. 높이가 있어서 차가 살짝 앞으로 기운 느낌은 드는데요. 큰 무리 없이 제동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시속 100km의 속도, 그리고 2.4톤에 달하는 무게, 거기에 따른 중력 가속도, 이런 부분들을 잘 커버하면서 무리 없이 제동을 마무리해내고 있습니다. 비상등도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안전띠도 되감으면서 몸을 좀 꽉 잡아주는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려서요, 고속 코너링에 도전해 봅니다. 후륜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살짝 비명을 지를까 말까 하고 있는데 돌아 나갑니다. 잘 돌아 나갑니다. 차체가 높아서 몸이 살짝 기우는 느낌 있는데요, 차체는 상당히 안정된 자세를 시종일관 유지하면서 코너를 무리 없이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그런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이 차 대형 SUV 그렇게 마구 달리고 잡아 돌리고 하는 그런 차는 분명 아닙니다. 길이 5m가 넘는 그런 큰 차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아주 차분하고 부드럽게 이 차를 다뤄주는 게 이 차 성격에는 맞는 그런 주행 스타일이죠. 네, 이 정도에서 주행 테스트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제로백 테스트 넘어가시죠.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떨림 모드, 스포츠 모드가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링컨 에비에이터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진행해 봤습니다. GPS 캐치기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 함께 보시죠.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요?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이고요.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볼 텐데요.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죠. 지금 외기온도 19도고요. 살짝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1단계로 온도는 약 20도로 하고요. 주행 모드는
안정 모드를 택했습니다. 에코 모드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8.1km/L입니다. 덩치가 있다 보니 차가 무겁고요. 무겁다 보니 연비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정도 큰 덩치를 가지고 그래도 리터당 8km 넘게 달린다 라는 건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다 라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로를 따라서 가고요. 그리고 행주대교를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탑니다. 이수교차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달려가고요. 마지막 약 5km 정도를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서 도심주행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엔진 스톱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이 10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을 하게 되면 10단 변속기도 어느 정도 연비 효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유로를 따라서 달려왔고요. 잠시 후에 행주대교에 이르게 됩니다.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온 연비 12.4km/L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 앞두고 있습니다. 노량대교 구간인데요. 연비 12.2. 대체로 교통으로 원활했지만 잠깐씩 막히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나마 연비가 리터당 12km대에서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구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12km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잠시 후에 도심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도심 구간 약 5km 정도 달려갈 텐데요. 연비 이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겠죠. 차들이 마지막 구간에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 연비는 만들 수 있을 듯 하네요. 11.5니까요. 신호대기로 멈추면 연비 테스트 정리하도록 하죠. 네, 신호대기로 멈춰섰습니다. 자, 연비 리터당 11.4 기록했습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링컨 에비에이터 타고 달려온 연비, 평균 연비 11.4km/L 기록을 했고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8.1km죠. 리터당 8.1km를 가는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약 3.3km, 리터당 3.3km 더 간 거죠. 덩치가 크고 무거운 몸무게 때문에 연비 개선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연비, 그리고 두 자릿수 연비를 기록했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링컨 올류 에비에이터 7주행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길이 5m, 너비 2m를 훌쩍 뛰어넘고요. 높이는 거의 1.7m를 넘어서 1.8m에 육박하는 아주 대단히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덩치 큰 미국 사람 같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물론 카메라를 통해서 차의 앞뒤 좌우를 다 보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여러 번 움직여야 되고요. 좁은 길에서 보행자와 같이 섞여서 움직일 때는 대단히 신경 쓰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죠. 뭐 크게 만들어진 것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덩치가 커서 운전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다라는 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실인 듯 합니다. 사륜조향 시스템을 장착을 했다면 이보다는 조금 더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 드라이브 모드인데요.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거의 모든 메이커들이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분류되는 그 주행 모드를 택하고 있는데요. 이 차는 같은 시스템이지만, 같은 방식이지만 이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떨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포츠 모드인데요. 심장이 떨린다, 가슴이 떨린다라는 떨림이겠죠. 영어로 exciting 모드니까요. 하지만 떨림 모드로 사람들이 스포츠 모드라고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고요. 안정 모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컨저브 모드라고 포드는 링컨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컨저브 모드도 좀 확 와닿지 않고 안정 모드도 사실은 그렇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언어를 구사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다시 정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의도는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아메리칸 럭셔리의 정수를 이 차 링컨 에비에이터에서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 사람처럼 아주 큰 덩치, 넓고 호화로운 인테리어, 게다가 나무랄 데 없는 주행 성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이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다는 것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마치 여객기에 탄 듯한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판매 가격 블랙 레이블인 경우에 9,320만원, 이 아래 트림, 리저브 트림인 경우에 8,320만원입니다. 대형 풀사이즈 럭셔리 SUV를 1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것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다음 차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